폭이 과대가 됐을 때, 언더슈팅이 나오고 나서 반등할 때는 특정 섹터 올라간 건 쫓아가면 안 된다. 그럼 물린다. 그래서 물리실까봐 혹시 어쨌든 저점이 지금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건 맞아요. 투매도 나오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 근데 본격적으로 코스피에 외국인이 잡아주질 않아. 이거 조금 찜찜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는 제가 어제 V 반등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바이오가 오늘은 좀 약했어요. 근데 다음 주까지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거 꼭 인지하시고, 제일 멍청한 짓이 바이오 팔아가지고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런 거 사잖아요. 바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날씨도 좋고 뭐 시장도 나름 괜찮았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오늘 장 전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는 한 2.1조 정도, 그러니까 2조 1천억 정도였는데 컨센서스 상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회복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리는 그런 하루였고요. 그리고 장 중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그러면서 이거 LG 에너지솔루션도 컨센서스보다 좋은 실적세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전기차 업종의 성장이 둔화되지 않았네? 라는 걸 좀 증명시켜주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은 삼성전자의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수요 회복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기대감이 실리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제가 애초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10월 13일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죠. 요 정도가 되면은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슬슬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슬슬 뉴스에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라고 얘기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3분기부터 특히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실리는 순간부터 우리나라 코스피는 정말로 시장이 괜찮다. 어쨌든 이 주식시장이란 건 외부 요인적인 것도 있지만은 결국엔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는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즉 코스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등등등 우리나라의 그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코스피가 저점을 잡고 상승세를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을 기점으로 제가 얘기 드렸던 건데, 조금 빠르게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당기는, 잡아당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도 어쩌면은 세력 형님들의 또 뜻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과하게 올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까지 제가 면밀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실적 괜찮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런 게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갭 상승이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렸다가 또 쭉 밀리면서 음봉 마감했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은 1%대 상승 시작해가지고 쭉 양봉을 뽑았어요. 이거 참 웃겨.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실적이 안 나왔는데 시장이 조금 좋아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실적 발표, 특히 컨센서스 어닝 서프라이즈 내면서 시장을 다 땡겨버리잖아요. 이게 역시 주식시장은 누군가 시장을 조성하는 시장 조성자가 숨어있구나. 10월 11일 어제 밤이죠. 제가 이거 베타즈 플러스 제가 야간 브리핑을 맨날 남겨드립니다. 매일 남겨드리는데 이제 종목들 관리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시장 대응을 해야 할 구간으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죠? 제가 어제 썸네일로 남겨드렸죠. 야수의 심장을 꺼낼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됐어요. 야수의 심장을 꺼낼 준비합시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이죠. 어제였으니까 오늘 아침 시장 체크 흐름 후에 LG 에너지솔루션 신규 편입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딱 봤더니 이건 시초가에 LG 에너지솔루션이랑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것까지 추가로 해가지고 5%씩 추가합시다 라고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뭐 사자마자 뭐 이 큰 대형주가 6에서 7% 수익권 들어왔으면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기분이 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거 베타지 플러스였는데 그렇게 좀 대응을 했었다. 이거 산 이유는 사실은 뭐 실적 이런 것보단요, 낙폭 과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항상 시장이 급락을 하면요 처음에 올라갈 때 뭐가 올라갈까요? 처음에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엔솔 같은 대형주가 올라옵니다. 대형주. 그렇죠? 대형주가 올라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세 개 중에서 얘가 제일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요거 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차전지 업황도 좋고 어쨌든 물리더라도 성장할 거고 물리더라도 올라올 거니까. 근데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뭐 사이클이 둔화가 되네, 뭐 회복 속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막 논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고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했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가 이렇게 전쟁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제가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국채금리랑 뭐 엮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또 증시에는 오히려 호재 막 이런 얘기 등등등등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전쟁은 제가 어제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란이 개입을 했냐 아니냐 이게 팩트인데 이란이 개입했다 하더라도 이건 유가와 관련돼 가지고 우려감이 증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이란은 200만 배럴이다. 근데 제가 어제 뉴스에 잡아드렸던 게 사우디에서 이미 지난주 토요일 미국에다가 등산에 대한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우디가 1200만 배럴 요거 생산하다 지금 900만 배럴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럼 300만 배럴을 감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란이 만약에 200만 배럴을 뭐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못해 안 해. 국제사회에다가 뭐 유가 공급을 안 해. 그럼 그때 가서는 그냥 사우디가 이거 다시 증산해가지고 공급해주면 어떻게 된다? 아, 유가는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유가발 리스크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하면 바보입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는 지금 흥구석유나 이런 테마주성으로 석유주가 좀 움직이고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 브리핑인데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브리핑 남겨드리는데 결론을 얘기 드리면은 지금부터 반등이 나올 구간이다. 그러나 별표시 있죠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면 이 상승이 반등으로 그치고 재차 하락할지 아니면 추세를 돌려서 상승 추세로 다시 랠리를 이어갈지에 대한 흐름을 추적해야 된다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오늘 하루 오르니까 또 이거 진짜 오르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니야 이거 거짓말이 하고 긴가민가 할 겁니다. 왜냐면 어제 갭상승을 띄워놓고 그대로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갭이 뜨니까 오늘도 붙기 힘들었을 거야. 왜? 어제처럼 내리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못 붙어. 이미 올랐어. 근데 붙으면 어떻게 됐다? 어쨌든 시장이 윗골이 닳기 때문에 또 물렸어.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그리고 내일 좀 땡길 거거든요. 내일 땡겨지면 이제 이땐 털릴 거야. 왜? 땡기다가 또 윗골이 닳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테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추세에 대한 거는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시장이 빠지고 나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환율, 원자재, 채권, 암호화폐 모든 자산 시장이 이미 시장 하락에 대한 부분을 먼저 반영을 한 다음에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증시조차도 상황이 나쁘지가 않은데 우리 시장만 어제 내려찍었거든요. 이거는 뭐다? 돈의 논리. 이걸 제가 어제 한참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 꼭 참고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내일 마지막 옵션 만기가 있는데 뭐 저는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혹시 모르잖아요. 원래 옵션 만기가 최근에 좀 축소가 돼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영향 없는데 이번에 9월 10월에 이벤트가 너무 많았어서 내일 옵션 만기일이 어떤 흐름을 볼지 좀 예상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보는 거는 좀 오전에 세게 올렸다가 그리고 눌린 다음에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 정도로 내일 마무리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지만 일단 뭐 오늘 밤에 뭐 CPI 발표 이런 것도 있고 이래저래 좀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침 경제뉴스 둘러봤더니 슬슬 3분기 실적 얘기 나오고 있다. 근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LG전설 실적 나오고 이런 게 조금 오늘 증시 상승으로 계속 이어져 왔었죠. 그러면서 9월 초부터 제가 잡아드린 얘기 이런 것도 좀 해봐드렸고요. 결국에 오늘 제가 사실 영상을 남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어제와 그리고 그제 라이브에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근데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댓글 보면 그냥 뭐 제가 얘기한 대로 가고 있다. 그냥 그 범주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고 있다.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장 지표를 좀 확인해 본다고 하면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반등했는데 제가 주목할 거는 어제 니케이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강보았거든요. 오늘까지도 대만이 안 열렸고 그럼 니케이가 어제 2%가 넘게 상승했는데 우리 시장이 오늘 2%대 상승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아시아 증시 간의 키 맞추기가 좀 맞춰진 것이다. 그리고 대만 증시가 열리면은 이제 니케이랑 뭐 우리나라가 어쨌든 반등했으니까 따라서 좀 아시아 증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준으로 잡아드린 포인트가 몇 포인트였죠? 예전에 달러 인덱스가 105포인트, 환율이 1340원 언더 있을 때는 요게 1340원 위로 가면 조금 조심해야 돼요. 106포인트 위로 가면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들었어요. 그럼 반대로 보죠. 달러 인덱스가 106포인트 아래로 오면 이제는 좀 쫄지 맙시다. 1340원 언더 있으면 이것도 쫄지 맙시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은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들어간 거고 이 빅스 지수도 제가 20포인트 많이들 기준으로 삼으시는데 제가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잡아드린 기준은 22포인트예요. 요거 넘어가는지 보자. 근데 이거 전혀 넘어갈 기미도 없었어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뭐 국채 금리다 뭐다 하면서 찍어 누르는 것 자체가 불안 요소를 자꾸 시장이 공포심지로 제공하는데 사실상 진짜로 겁먹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채 수익률도 요거 스프레드 계속 2년물과 10년물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고 조만간에 3년물과 10년물은 조금 이제 정상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어쨌든 인플레 때문에 단기채가 장기채보다 수익률이 높거든요. 근데 원래는 장기채가 더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프레드가 정말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게 뒤집히면은 진짜 증시에 조금 좋은 호재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고요. 비트코인 짱짱하고 유가도 원래 전쟁 나기 전에 90불이었는데 지금 86불이잖아요. 전쟁 나고 나서 원래 이것도 80불까지 빠졌던 게 사우디에서 증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쟁 때문에 유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우디의 증산과 감산에 대한 게 유가에 영향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게 팩트예요. 이거를 놓치지 않고 자꾸 전쟁 얘기만 하는데 전쟁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투매라고 얘기를 드린 건 어제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개인이 사도 그리고 개인이 팔아도 시장은 빠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사든 팔든 시장은 빠져. 미쳐버리는 거야. 사도 물리고 팔아도 더 빠져. 그러니까는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외국인은 이때 처음에는 시장 지수 하방을 압력하면서 개인이 사게 만들지만 더 빼버리니까. 근데 이때는 개인이 주도해서 팔아. 근데 외국인은 호가를 위로 올려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던지는 것만 받아먹습니다. 이런 걸 이제 투매를 받아먹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근데 개인이 이렇게, 그리고 또 개인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가는 현상. 이건 지난주 금요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는 개인이 사다 보니까 코스피가 안 올라갔었죠. 이때는 강보합이었죠. 그냥 보합으로 끝났었고 외국인이 던졌었죠. 근데 이제 코스닥에서 보면은 개인이 팔아도 시장은 올라가. 요런 거. 오늘 같은 경우 볼까요? 개인이 팔아도 시장은 올라가. 외국인이 사는데도 올라가. 어제는 어땠어요? 어제는 이렇게 갈라보고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이 사는데도 지수가 안 올라가. 그냥 개인은 계속 판다. 개인은 계속 팔고 지수도 계속 빠진다. 요런 거였는데 오늘을 봤더니 개인이 파니까 외국인이 사주니까 지수가 올라가. 코스닥이. 이런 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중요한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이 사든 팔든 이렇게 패닉 셀링을 유도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지금도 쫄아가지고 개인이 사질 못해. 여기서도 흔들어요. 팔고 사고 팔고 사고. 그러나 개인은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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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올리든 내리든 그냥 파는 거야. 올리면 올라가서 팔고 내리면 내려가서 팔고 이런 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게 하루 정도만 더 나오면 좀 더 바닥이 좀 공고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부족하거든요. 지금 정도로 살짝 부족해요. 근데 내일 하루 정도만 좀 더 나와주면은 아, 조금 이제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싶은데 찜찜한 게 하나 있어요. 찜찜한 게 뭐냐면 이 외국인이 수급을 안 잡아줍니다. 현물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수급을 안 잡아주거든요. 요런 게 조금 찜찜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가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봐야지 조금 시장이 자리를 잡을까 이런 거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반도체가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2차전지가 주인공이었다. 제약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근데 이게 이유가 되는 게 제약바이오가 이거 시장 빠질 때 조금 지지를 잘 해줬어요. 그리고 2차전지 위주로 빠졌고 반도체도 나름 지지는 해줬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냈으니까 반도체도 좀 힘써야겠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힘썼으니까 2차전지 낙폭과대 플러스 LG 에너지 엔솔발 실적 기대감 같이 오르고. 근데 제약바이오가 안 오랐어. 근데 이게 어쩌면은 페이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음 주에 일단은 이제 연말로 갈수록 제약바이오 업종에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지고 오늘 오히려 조금 실망감을 주고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면은 요거 팔아가지고 반도체나 2차전지로 좀 꼬드김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2차전지에서는 지금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엄청 추천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그쪽으로 몰면 조금 오히려 재미없는 흐름이 될 수 있겠고 2차전지는 선별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 반도체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박스권에 갇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제약바이오가 한번 튈 때가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을 좀 유도하는 게 아닌가. 많이들 떠드는 게 반도체파가 있고 2차전지파가 있고 반도체 2차전지파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저도 굳이 따진다고 하면 저는 제약바이오랑 2차전지파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2차전지파도 좀 갈려가지고 양극재파랑 장비주파 그리고 소재주파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장비주랑 소재주 요건 좀 좋게 보는데 양극재는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양극재라고 하면 뭐 전구체도 될 수 있겠고 뭐 양극재 뭐 원재료 이런 거 니켈 코발트 망간 원재료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 뭐 양극재 만드는 애들 그것도 셀 만드는 애들이 좀 양극재 관련주인데 요쪽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이거는 개인적인 그 전략이니까. 그리고 오늘 파생시장을 보면은 선물을 순식간에 1조까지 3시간 만에 잡아줬다가 이제 뭐 횡보해가지고 차익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관여를 극단적으로 좀 했었죠. 그리고 뭐 파생시장은 뭐 특히 뭐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재미없게 본 거는 신용장고가 10월 6일자 즉 10월 4일날 하락이 나왔을 때 이게 지금 요날 아침에 터진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19.1조면 이 정도 예상을 하긴 했는데 조금 부족해. 그래서 아마 내일과 오늘 거, 오늘도 조금 터졌거든요. 그래서 내일과 오늘 거까지 반영이 되면은 18초 때까지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18초 초반 정도는 가져야지 진짜, 좀, 신용장고 털리고서 개인들이 패닉셀링을 좀 했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정도면 뭐, 무난한 좀 조정세 정도지 않을까, 여기서 땡긴다면.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게 뭐 저점이다, 바닥이다, 지금 막 질러야 된다. 이거는 좀 섣부른 판단 같습니다. 예탁금도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요런 거 좀 찜찜하거든요. 돈이 좀 안 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거래량에서 나오는데 그 시장의 거래량이 좀 상당히 좀 줄어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겠고
제가 바닥을 잡아드린 게 여기가 1번 구간, 여기가 2번 구간, 여기가 3번 구간인데 어쨌든 종합지수적으로는 요 날이 지금 바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제가 애초에 요 날, 왜냐면 이 날이 그 이벤트가 다 끝나는 날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이벤트, 여기서는 이게 이벤트, 이전에는 뭐 FOMC 이벤트, 이때는 명절 전 이벤트 9월달에, 그리고 이전에는 FOMC 이벤트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내마녀의 날 이벤트, 이런 걸로 이벤트가 계속 한 주에 하나씩 계속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뭐 지표 발표도 있고 CPI 이런 거. 그래가지고 계속 한 주마다 9월부터 내내 이벤트였는데 이벤트가 끝나는 날이 어제였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힘으로 밀어볼 수 있었어. 근데 언제까지 힘으로 밀 건데? 이날도 힘으로 좀 어거지로 민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한 3%에서 4% 정도 어거지로 밀려있기 때문에 요거 좀 T&P 맞추러 올라올 것이다.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좀 무난하게 좀 반등을 잘해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몰라요. 아직은 일단은 이 13일의 금요일까지 컴퓨터 망가지는 거 아니야? 13일의 금요일까지 좀 경계감을 가지고 제가 애초에 이 라이브 때 이야기 드린 게 요날 오르고 요날 오르면 이날 두 개는 빠질 가능성 아니면 요렇게 4일 내내 오르고 여기서 한번 내려 찍은 게 마지막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조금 확실하게 좀 수급 같은 거 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체크하면서 갈 필요가 있고요. 저는 만약에요. 요번 주까지 시장이 반등이 좀 진하게 나와준다? 그러면은 차익할 수 있는 종목 차익해놓고 요 다음 주에 조금 지켜보면서 느긋하게 매집할 것 같아요. 느긋하게. 급하게 매집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의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어제 남겨드린 말인데요. 어제죠. 어제 아침에 남겨드린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갭 떴는데 음봉으로 쭉 뽑았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혹시 모를 마지막 뒷발길질 조심하자. 모릅니다, 여러분. 시장을 단쪽으로 보지 마세요. 코로나 때도 미친 듯이 박히다가 5% 상승했어요. 이때 다 반등한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서킷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려면 결국에는 외국인의 현물이 좀 잡혀야 되는데 외국인 현물 잡힐 생각 아직 없다. 이거 잡히는 거 좀 봐야 됩니다, 이제. 어쨌든 저점이 지금 좀 기대감을 실리고 있는 건 맞아요. 투매도 나오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 근데 본격적으로 코스피에 외국인이 잡아주질 않아. 이거 조금 찜찜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는 제가 어제 V 반등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정도 지수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그다지 안 잡아줬거든요. 요런 걸 조금 우려감 있게 어떤 포인트로 좀 체크해 보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은 정합판을 한번 또 체크해 봐야겠죠. 정합판 보시면은 오늘 풍력주 요거 딱 눈에 띕니다. 이게 코스피에서 좀 억눌렸던 에너지주가 오늘 좀 반등을 좀 진하게 해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뭐 어제 좀 얘네가 장비 소재 이런 애들이 안 빠졌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서 어제 많이 빠진 종목들이 그냥 낙폭 회복한 정도다. 그거 이상으로 뭐 기대감이 있고 뭐가 좋아져가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반도체를 일단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은. 할 거면은 이쪽 장비, 후공정, 패키징. 얘는 오히려 음봉 맞았는데 이렇게 요런 애들이 차라리 괜찮아 보인다. 소재주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거 윗골이 달았죠. 코난이나 뭐 마음 AI 이런 거 이쪽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봇도 안 돼. 얘네 못 올랐잖아. 얘. 지수가 뱉어내면 이런 애들부터 던진다고 지금. 왜냐면 얘네가 지금 8월에 시장 빠질 때 해치 종목이 돼버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관련주도 제가 어제 얘기 들었지만 명동을 직접 갔다 와서 시장 조사까지 했다. 근데 지금 중국인의 기조가 바뀌었다고. 쇼핑 기조가. 이제는 명품이나 옷 사러 오지 패션 같은 거 K 패션 이런 거. 근데 화장품 아니다. 면세품 그렇게 많이 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이궁에 대한 정부 정책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는 하지만 따이궁에 대한 송객 수수료를 30%까지 낮췄다라는 거. 그래서 면세점 업계는 돈을 벌겠지만 중국인 자체가 많이 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소비력은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면세점 관련주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중국인이 와서 따이궁이 오더라도 예전에는 송객 수수료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비용이 지출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 송객 수수료 낮추면은 면세점은 예전에 100만 원 팔아가지고 손괴수수료 70만 원 줘. 이런 식이었으면 지금 30만 원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익이 좀 많이 남겠죠. 그러니까 중국인이 절반만 들어와도 면세점의 이익은 예전만큼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 얘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에너지주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에너지주 그 전쟁하고 있으니까 테마를 좀 엮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2차전지주가 낙폭과대로 오늘 가장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 보니까 세게 올랐는데 특히 이렇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많이 올랐고 포스코 그룹주도 최근에 많이 빠졌다 보니까 낙폭 과대주 위주로 많이 빠졌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전액주 좀 강했었고 동박은 어제 안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약하게 올라갔고 또 알박이 좀 세게 올라와줬고 장비주는 무난한 상승. 장비주가 지금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하나계술도 나왔고 DNT도 나오고 코인티코도 그렇고 지금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누적되면은 조만간에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오늘 상대적으로 약했고 여기서 약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
에코프로가 빠질 때 얘네가 셀트리온주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빠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주도 이제는 조금 그 주식 매수 청권도 있고 뭐 반대 합병 반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뉴플라이마 뭐 이런 거 지금 계속 PBM 등재 뭐큰 보험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등재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반등을 조금 하려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 다만 요거 저한테 이제 우리 베타지 분들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물어보지 마세요. 가이드 8월부터 얘기 드린 거랑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대로 가고 있지 않나요? 너무 똑같이 가서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이 가고 있지 않냐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HLB 그룹주는 오늘 움직일만 했지만 안 움직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시장이 최근에 빠지는 동안 얘네가 안 빠졌어요. 시장 방어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오른 거예요. 근데 이런 과대 낙폭주들이 조금씩 올라와 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다시 키높이 맞춘 다음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원래 시장이 이렇게 쭉 빠지면요. 그 다음에 처음에 올라올 때는 시총 상위주 코스피 이쪽으로 많이 올라요.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 예전에 셀트리온주가 무조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주가 오히려 시장 빠질 때 방어해줬고 지금은 시총 1, 2주 이런 쪽에서 상승세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또 모릅니다. 어떤 업종이 갈지 모르지만 코스피가 통상 좀 이 정도면은 조금 더 갈 수 있긴 한데 내일은 코스피가 뭐 엄청 셀 것 같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장중에 좀 오르지 않을까 요 정도 같고 그리고 내일 좀 2차전 지주가 한 번 더 이렇게 양극재 쪽으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반도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반도체는 투자 관점으로 안 보는 거예요. 뭐안 간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낙폭 과대였었던 뭐 게임주도 될 수 있고 제약 바이오 이렇게 성장주 쪽 요쪽이 조금 힘을 받지 않을까. 오늘 반도체가 먼저 받았잖아요. 1번으로. 또 얘네가 이제 2번으로 내일 또 한번 움직이는 것까지 한번 지켜볼 만하다. 얘네도 모멘텀이 있어요. 뭐 S모 일단 가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티움바이오 이런 거 움직였는데 뭐 갔다 오면은 원래 원상복귀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해 봐 드리겠고요. 그리고 종합지수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은 일단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오늘요. 이렇게 음봉을 뽑았어요. 상승을 이렇게 6만원, 6만 9천원 뚫어서 7만원 가까이까지 상승했다 눌렸고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음봉으로 마이너스만 했습니다. 아니 회복된다며. 하이닉스가 제일 빠르다며. 이게 뭐냐면요. 3분기 실적 회복 잘한 거 알겠어. 근데 4분기에도 니네 회복하는 건 알겠다? 근데 이 간격, 즉 3개월 동안 이제 니네 어떤 퍼포를 보여줄 거야?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나오면 보통은 재료 소멸이 되곤 합니다. 아무리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어도 삼성전자가 이런 회복에 대한 거는 이제 일단 회복은 알겠다. 근데 언제 본격적으로 수요가 늘어?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계속 며칠 동안 얘기 드리잖아요. 감산 효과라고 지금은. 감산 효과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리는 거는 똑같이 8개가 팔려. 근데 10개 만드는 거를 이제 7개 만들어. 그러니까 모자라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근데 지금도 8개만 필요하다고 시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회복한 거는 니네 그래서 감산 언제 끝내고 10개 언제 다시 10개 만들 건데 지금 7개 만드는데 10개 언제 만들 거야. 이게 10개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량. 이 8개의 수요량이 11개가 돼야지 10개를 만들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지금 기다려서 지금 반등을 한 거지만 결국에는 수요가 올라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 수요가 언제 올라온다? 외신에서는 24년 1분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으면서 장비주의 수주가 이때부터 이어질 것이다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장비주 조금 움직이긴 할 텐데 아직은 막 엄청 가시성 있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도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HBM은 뭐 성장하는 산업은 맞는데 일단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제는 조금 가격 그 수렴을 해줘야 돼요.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막 이렇게 팍 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팍 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적이라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출분이 올라가니까 다시 기대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요 정도 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HBM 관련주 죽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반도체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조금 쉬어가야 된다는 거지 죽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기술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여기까지 조금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차트를 볼게요. 야 오늘 시원하게 뽑았죠. 우리가 시초가에 딱 잡았으니까 잘 뽑아내 줬습니다. 근데 오늘 기간이 좀 주도를 했는데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양봉을 뽑았어요. 똑같이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왜 삼성전자는 음봉을 맞고 흔들리고 음봉을 맞고 LG엔솔은 엄청나게 큰 양봉을 뽑았을까요? 일단은 낙폭이 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미리 반영이 돼서 올라오고 있었고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은 이렇게 박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합산으로 올라온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일단 기저 효과로
회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적이 찍히다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회복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분기보다는 좋아지고 있다. 이런 또 회복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 이런 게 반영이 되지만 어쨌든 실적이 막 미친 듯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 성장 속도에 대한 거를 시장에서는 보는 거예요. 뭐야? LG 에너지솔루션 니네 6,700억 번다더니 7,000억을 넘게 했어? 이야, 대단한데? 니네 성장 속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네? 더 빠르네, 성장이. 이렇게 기대감을 실는 거고, 또 실적이 2분기에 박살이 났다가, 뭐야, 회복이 이렇게 잘 돼? 근데 또 성장해? 또 성장해? 계속 성장하는 게 보증이 돼 있으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좀 더 강했던 것이다. 이렇게 좀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드렸고요. 다시 종합지수로 넘어간다면요. 자, 오늘 윗꼬리를 달았어요. 근데 제가 원래 봤던 거는 2367이거든요. 여기까지 내일 오전 정도 도달할 것으로 지금 보고는 있었는데 오늘 좀 너무 셌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빠진 게 무색할 정도로 제가 보는 거는 어제 올랐어도 여기에다 요거까지 지금 다 한 번에 오늘 반영한 것 같거든요. 코스피가요. 그래서 오늘 윗꼬리까지 달았는데 아마 내일 오전 정도까지도 조금 강세를 한번 보였다가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 오후에는 돈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요 포인트를 보면 맹신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 구간에 지금 외국인이 좀 배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뭐라 그랬죠? 요거 외국인이 하방을 지지한다. 올라가는 건 모르겠어. 근데 하단으로 빠지는 건 지지하고 있다. 빠져도 금세 땡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품 매도를 확실하게 쳐놔가지고 빠지는 건 일단 내일까지는 엄청난 급락은 없어. 내일까지 급락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상단으로는 어떻게 갈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 요 포지션 청산을 하러 들어올 텐데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그러면서 여기 구간이 어디냐? 지금이 약 코스피 200으로는 325포인트 구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 기준으로는 세게 오르면 한 1.2에서 1.5% 여기까지 한번 상승을 해봤다가 여기서 추가 상승할지 다시 이제 차익하고 뱉어낼지 그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코스피 200까지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보면은 330이 여기고요. 327.5를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거든요. 오늘의 고점 200일선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요 오늘의 고점까지 도달하면은 내일 또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참고해 봐주시고 내일 아마 여기 사이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밀릴지 아니면 여기에 얹혀 놓을지 그건 지켜봐야 돼요. 근데 얹혀만 놔도 의미가 좀 달라지거든요. 이거 얹히면은 그 다음에 전저점 깨는 거, 이건 아닌 것 같다. 여기까지 얹혀놓으면 내일 하루 만에 내일 하루에 여기 얹히면 그 다음에 밀리더라도 다시 가지 쭉 이렇게 빠진다? 이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조금 코스피 200에서 이렇게 보라도라도 뜨고 있고 제가 이거 코스피 시장에서 이거 뜬 다음에 조금 많이 빠진대요 그랬거든요. 근데 코스피 200에서도 이렇게 보라도라가 떠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하방을 보진 말자. 다만 제가 생각했던 건 원래 양봉 훅 눌리고 그 다음에 가는 시장 아니면 4일 정도 쭉 올라줬다가 그 다음에 한번 죽이는 거 나올 겁니다. 그냥 가는 건 없어요 라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어제 그리고 오늘 토매가 나오는 걸 보고서 한번 V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도저히 외국인이 현물을 안 잡아줘요. 그래서 내일 현물 잡아주면은 거기서 이제 좀 제가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다음 주 이번 주 해가지고 이번 주 올려도 다음 주에 내리치는 거 무시하시면 안 된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장 빠질 때 보면 여러분이 쉽게 방심을 하곤 합니다.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근데 마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예전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시장이 한번 잔인할 때 진짜 잔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올릴 때는 진짜 다시 반등한 것처럼 올리지만 쭉 죽여요. 그리고 여기서도 갭으로 이렇게 올렸다가 죽이고, 그죠? 갭으로 올렸다가 죽이고, 갭으로 올렸다가 죽이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단 말이에요. 시초가에 갭 띄워서 갈 것처럼 해서 팍팍팍 눌러버린다고요.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당장의 환율이나 매크로 지표 보면 걱정할 것까지는 아니니까 제가 좀 또 세세하게 장중에 또 코멘트 잡아 드리잖아요. 그런 거 좀 참고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좀 운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제 의견을 예를 들면은 가 나오는 중입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이렇게 보시면 반등이 어느 섹터의 치중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가 처음에 막 올라가다가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좀 키높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눌릴 때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반도체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키높이가 맞아지는 거겠죠. 여기서 이렇게. 근데 다시 한번 반도체가 치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주도 업종인 거
건 맞고 제약 바이오가 따라는 가려고 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처진 건 맞다 이런 거. 요거 좀 얘기 설명을 드려봤고요. 특정 업종이 막 이렇게 반등할 때, 특히 시장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낙폭이 과대가 됐을 때, 언더슈팅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할 때는 특정 섹터가 올라가는 건 쫓아가면 안 된다. 그럼 물린다. 그래서 물리실까봐 혹시 가장 센 섹터가 오늘 반도체였으니까 뭐 그런 거 샀다가 물리실까봐 제가 이거 좀 조심하시라 이런 개념으로 얘기 드렸던 거고, 코스닥 시장 보면은 박스권. 근데 반도체는 지금 위쪽에 좀 상단에 위치해 있고, 원래는 코스닥 업종 지수가 이렇게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박스죠.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렇게 밀리면서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밀렸고, 오늘 드디어 보라 시그널이 없어졌습니다. 보라 시그널 드디어 없어졌고, 노랑이 3개나 밀렸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 800 초반대, 중반대, 85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그래도 2차 전지주가 반등,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 저는 안 할 겁니다. 저는 안 할 건데, 에코프로 그룹주가 조금 힘쓰는 거 어쩔 수가 없다. 처음엔 시총 상위주가 올랐는데, 요 구간, 850포인트 구간까지는 에코프로 그룹주나 양극재 관련주, 이런 친구들이 조금 힘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얘네가 이렇게 뭐 박스에서 이렇게 좀 느리게 가거나, 반도체도 아마 내일은 조금 흐지부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SK하이닉스가 장 막판에 좀 쏟아냈거든요. 내일 뭐 파생 논리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렇게 올라오면서 키높이를 맞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그 다음에 주도주가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나올 것이다. 그때쯤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할 거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은 확실하게 지금 보면은 요렇게 요 구간이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아니면은 바이오 요런 애들이 지금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키높이가 나는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점점 따라잡으려고 합니다. 그거까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오히려 나스닥 차트랑 우리나라 반도체 바이오 차트 보면 비슷하죠? 이렇게. 바이오는 좀 아래에 있는데, 그 코스닥 시장이 진짜 많이 빠진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가지고 2차 전지가 좀 많이 밀리는 바람에 이런 게 좀 있었고, 오늘의 특이사항이라고 보면은, 어제는 에코프로 BM이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을 안 줬는데, 오늘은 포스코홀딩스가 까만색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코스피가 세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개인을 좀 몰고 있다. 이거 추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좀 불안합니다, 이거. 포스코홀딩스 좋은 건 맞는데, 대체 몇 년 뒤에 좋을 건데? 어? 개인들 여러분 이거 매수하시는 분들 몇 년 투자하실 거예요?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좀 그렇게 좀 천천히 하셔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은 저라면 이거 산다고 하면은 제가 포트폴리오에 뭐 예를 들어서 10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수익을 봐. 한 종목에서 10% 수익을 봤어. 그러면 원금은 다른 종목 투자하고 이 10% 이득 가지고만 이걸 모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한다고 하면 저 안 할 건데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100%입니다. 이거 2만원대 여기서 잡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게 사실은 오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여기서도 보면 5% 빠졌고요. 특히 이날 10%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요날 8월 14일날 요거 한 번 더 쏘면 이거 매도할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요렇게 뽑으면은 한번 팔았다가 삽시다 이랬어요. 근데 이게 팔려고 하는 날 빠졌어. 이게 왜냐면 여기서 올라가면 이거 오버슈팅이었거든요. 이거 빠졌는데 이거 10%도 견뎠고 이거 건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올라왔다가 눌리고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거 늘릴 때도 제가 팔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 갈 거 아니까. 갈 종목은 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대응을 해드리는 게, 우리는 한 주도 안 팔았다 아직. 이거 제가 시그널을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다고, 한올바이오 파면은.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알테오젠도 이거 뭐 재진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알테오젠 갈 수 있어요. 더 갈 것 같고 이것도 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전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천은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애초에 얘기 들었잖아요. 이 박스 여기 53,000원 중반 안 오면 안 한다. 굳이 할 거면은 여기 6만원대에서도 6만원 초반대에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어. 근데 안 한다고. 왜? 하는 거 좋은 거 많잖아. 이거 대체제로 HAB도 있고 셀트리온도 있고 레오캠도 있잖아요. ABL도 있고 얼마나 좋은 애들 많아요. 얘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만 사랑할 거면은 글쎄요. 저도 알테오젠이 제일 좋은 바이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알테오젠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조금 그 시장을 조심해서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그렇게 우려감 있게 얘기를 해봐 드렸고, 이거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재진입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거에서 굳이 재진입할 거면 여기서 해야 된다고.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사? 근데 이거 빠지면 물리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좀 조심하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강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에코프로 PM 제가 지금 이것 좀 주가 좀 너무 싼데요 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 거 있고, 이게 항상 관점을 그
열어두고 봐야 돼요. 제가 올라올 때 에코프로 이거 엄청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에코프로는 지금도 비싸, 솔직히. 그리고 요거 78만원. 여기 잡아들었잖아요. 요 밴딩이 오면은 2차전지주 쫄 거 아니다. 근데 오늘 2차전지주 진짜 급등 많이 나왔죠? 왜? 어제 78만원이 깨졌거든. 어제 저가 77만 8천원. 근데도 불구하고 전혀 에코프로가 오히려 좀 더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40만원 가도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주주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오히려 이게 말이 되나? 싸거든요. 아니, 싸가지고 이거는 좀 저도 사실은 어제 제가 아까 베타지 플러스 얘기 드렸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에코프로 BB랑 고민을 했어요. 어느 걸 사야 되나. 근데 이걸 판단하는 계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얘를 선택한 건 코스피라서. 왜? 코스피가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좀 시장별로도 좀 생각을 했었다. 라는 개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잡았는데 에코프로 BM도 지금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분할로만 접근하면은 뭐 좀 더 빠지더라도 뭐 얘가 빠져봤자 뭐 18만원 밖에 더 가겠어요? 지금 물리면은 대충 한 마이너스 20% 먹을라나? 진짜 18만원 가면? 18만원 가면은 그때는 저도 살 거거든요? 저도 살 것 같아요. 18만원 가면은. 왜냐면 제가 아까 어제 좀 에코프로 비용 얘기 많이 들으면서 시간이 지금 4월 이때랑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적이 조금 이렇게 다시 회복기로 좀 들어갈 시기가 조만간에 도래할 거고, 성장을 하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쭉쭉쭉쭉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다음 주, 요 얘기를 안 드렸는데 두 가지 얘기가 빠먹었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이오가 오늘은 좀 약했어요. 근데 다음 주까지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거 꼭 인지하시고, 제일 멍청한 짓이 바이오 팔아가지고 2차전지나 반도체 이런 거 사잖아요.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물론 전제 조건은 좋은 바이오일 때. 이런 것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봐 드리겠고요. 만약에 근데 뭐 바이오에서 차익해가지고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거 바이오 손절해서 야 2차전지가 좋더라, 반도체가 좋더라 라고 하면서 남의 말 듣고 특히 사면은 나중에 큰 손실을 받을 수가 있다. 오히려 얘네가 올라온 게 이쪽의 수급을 일로 유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 지금 바이오 좀 좋게 보고 있다는 거. 물론 2차전지도 좋게 보고 있지만은, 왜냐면 2차전지가 가격 멘트가 진짜 좋아졌어요.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요거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시총 상위주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형주들이 좀 쉬는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걸 구분을 제가 잠깐 드리면은, 예를 들면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빠질 때 시장 낙폭만큼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빠졌어. 이런 애들은 안 될 놈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이해가 되실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쉬더라도 오늘 신종목 뭐가 있을까요? GI 이노베이션이고 오늘 쳤던데 2%면은 신고는 아닌데, 어쨌든 최근에 시장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으로 버텼잖아요. 그럼 얘네는 오늘 주도주가 아닌 게 맞아. 왜? 버텼잖아. 그럼 쉬어줘야지. HLB가 가장 적합한 예시겠네요.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할 때 얘는 안 빠지고 그냥 박스에서 버텨줬어요. 근데 실제로 9월 이후에 시장이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오늘 쉰 겁니다. 근데 일정 부분 낙폭과대주들이 이렇게 키높이만 맞춰줘도 따라올 때 얘는 어느 순간 가고 있다고 먼저. 요런 것도 생각을 해요. 대신 이거 팔아가지고 나 납포카제주 할란다 이랬다가 납포카제주 올라오면은 이제 얘는 그냥 횡보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날라가지. 이건 뭐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에코프로 BM도 사고 싶다고 이야기 드렸지만 그 개념이 한 방에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모아가는 개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당분간은 박스에 있을 것 같아서. 박스에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박스가 딱 좀 더 밀릴 수도 있어서. 이런 걸 얘기 드려보시고요.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전 더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이직하게는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지금 기대하는 건 올려쳤어.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오겠지. 800 한 3, 40까지, 4, 50까지는. 그때 얘가 주도해서 올라올 거야. 그 다음에는 질질질질 다시 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해봐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저녁과 오후 되시고요. 제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급 보여드렸는데, 미선물이 우리 시장 끝나니까는 3시 반 이후에 반등 시작하네요. 좀 이런 겁니다. 돈의 논리라는 게 참 웃겨요. 세력형님들이 참 그렇죠. 미국 시장이 이제 미선물로 여러분 심리 흔들면서 이렇게 싹 빼면서 뱉어라 만들어 놓고, 이거 마지막에 조금 들어왔는데 이거는 글쎄요, 개인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흔들기. 내일 추가 상승이 얼마큼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뭐 현금 있는 분들 별로 없죠? 근데 현금 있어도 지금 써도 뭐 딱히 물리는 거 각오한다고 하면 뭐 사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긴 한데 아무튼 뭐 지나치게 큰 하방을 보는 건 큰 그림에선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하나하나 하루하루 좀 추적해 보도록 하고 지금은 철저하게 기본적 가치가 분석이 되거든. 기본적 분석이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조금 실적이 받쳐주거나 아니면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 해야 되고 바이오도 좀 선별을 잘해가지고 갈 바이오를 들고서 기다리는 게 맞다. 오늘 안 갔다고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천천히 좀 호흡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바이오랑 반도체가 들빠졌으니까. 이거 꼭 알고 계시면서 아마 상대적으로 조금 원래 항상 그렇습니다. 대형주가 없으면 첫 반등 때는 소외감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내일 만날 거예요. 안녕.